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23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500만원대. 최근 주요 지지선을 조금 이탈하면서 하락세를 이어오는 비트코인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어제 일봉으로 양봉 마감을 해줬다. 약 1% 정도 양봉이 들어와줬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양봉이 떠주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제 음봉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빠지다가 그래도 양봉이 떠주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소폭 반등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도 어제 저점 자리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살짝 이제 V자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비트코인이 사실상 최고가를 넘기면서 빠지고는 그 흐름 안에서 역대급으로 또 롱청산, 롱에 대한 레버리지가 조금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빠졌었던 이런 이제 하락 구간에서 있었던 롱 레버리지보다도 많은 양의 레버리지가 이번에 좀 청산이 됐고, 사실 그만큼 신고가를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124K를 그러니까 123에서 124를 넘기자마자 빠지는 그런 흐름 안에서 좀 급격하게 특히 PPI 쇼크도 있었고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번에 상당한 레버리지가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정도로 청산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반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큰 레버리지 해소 이후에 쭉 반등이 나왔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123K까지 올라가기 전에 한번 누르고 갔죠. 그래서 이런 눌림 이후에는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조금 생기고 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은 어제 5%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잘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이번에 고점을 이제 살짝 갱신하면서 4,956달러를 찍고 급락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4,300선은 깨지 않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 자리 저희도 저점에서 롱을 잡았죠. 어제 보시면 8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39분에 롱, 이더리움 롱을 진입을 해서 여기를 딱 저점을 손절 잡고 이 자리에서 롱을 들어가서 쭉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본전으로 스탑로스를 땡기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도 손실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도 스탑로스를 이 자리, 지금 옆으로 좀 빼주는 자리의 저점입니다. 4550 부근으로 좀 땡겨 올리고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한 파 더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에서 롱을 진입했다 해도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스탑로스를 땡겨가면서 롱 포지션을 조금 홀딩 해보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 정도 자리에서의 단기 반등 말씀드렸지만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손절이 나갔고 이후에 이 자리에서 롱을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 내용들,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상승할 때 탄력성 자체가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이더리움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역사적 최고가죠. 4,956달러, 5,000달러를 살짝 못 미치고 나서 쭉 밀렸다가 어느 정도 낙폭의 절반 정도는 지금 그래도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해본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 잭슨홀 미팅 당시 발생했던 저점 대비해서 쭉 신고가까지 넘겨주던 이 4200짜리는 여전히 깨면 안 되는 이제 생명선이다. 여기서부터 또 한번 랠리의 이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4200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명선이고, 생명선에 닿는 것조차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이제 저점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4200에서 4300 정도로 이제 저점을 높였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4300 찍고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4300선을 이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안전하게 롱을 조금 들고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조금 더 심플하게 롱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 좀 더 땡겨서 보시면 시간봉을 보시게 되면 요 자리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지금 옆으로 조금 빼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횡보 이후에, 왜냐면 지금 그렇게 세게 올린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걸 지금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밀어 올려줬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빔으로 한 번 더 위쪽 상방을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800달러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상승해주고 횡보하다가 한 팔을 더 올렸을 때 4,800 정도 목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4,550달러 손절을 딱 잡고, 굉장히 타이트하죠. 짧습니다. 여기서 뭐 손절 나가봐야 크게 리스크 없는 자리고, 다만 이제 위쪽으로는 또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롱 접근이 지금은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닥권에서 이제 롱을 좀 잘 잡았지만은 이제는 본전의 스탑로스가 아니라 이제 더 땡기는 거죠. 4550을 깨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차트가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4400짜리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저점을 잡을 때 이 4시간 봉상 양봉이 또 들어오는 시점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4시간 봉 뜨고 소폭 반등, 여기도 4시간 봉 뜨고 대거 반등,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내려오다가 4시간 봉 양봉 뜨고 나서 이제 차트 반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위쪽으로 쭉 올라가더라도 4시간 봉 음봉 뜨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4시간 봉 음봉 뜨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상의 어떤 변곡되는 지점이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가 이제 변곡될 수 있는,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550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 4,300 부근에서의 W자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4시간 봉상의 양봉이 들어와주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또 이제 저녁 시간대고 나스닥 열리는 시간대고,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도 어제 오름세로 마감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실적 자체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푹 눌리긴 했지만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준 상황에서 다시 내려가다가 끊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요때 쭉 올려주고 한번 눌렸다가 돌파하는, 올렸다가 한번 눌렸다가 돌파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조금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엔비디아, 이 개별 엔비디아 주식의 일봉 차트를 보셔도 최근에 이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살짝 내려갔는데 그거를 다시 다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를 이제 주봉상 이렇게 딱 놓고 보셔도 추세가 굉장히 강하죠. 쭉쭉쭉쭉쭉 올리고 살짝 주춤하다가 또 쭉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220달러 이상까지도 좀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시장의 대장주, 지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이제 올라가주는 이 흐름이 나와줘야 다른 주식들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코인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시장이 기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도 조금 어제 소폭 오름세 마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한국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겠죠. 5시 이후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위쪽으로 또 이제 엔비디아가 한번 상승을 좀 해줄 수도 있고, 그 영향을 이제 코인 시장도 같이 받으면서 단기 반등세를 또 보여줄 여지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쭉쭉 떨어지고 그동안에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잘 지지를 해주면서 큰 반등을 주었던 이 잭슨홀 미팅 당시에 파월 연설로 인한 상승을 줬던 자리까지도 깨면서 쭉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밀리는 구간에서도 이더리움은 상당히 방어를 잘 해준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내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롱 레버리지의 어느 정도 해소에 의한 반등,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번 저점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109K 정도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11만 5천 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좀 노려볼만 하다, 어느 정도의 좀 V자 반등을 그려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단기간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의 상승폭도 5월부터 조금 오름세 2.1, 2.3, 2.6 이번 제 예측치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달 대비, 전달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한 예측치는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0.3%로 전달과 이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0%, 0.1, 0.1, 0.3으로 소폭 이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오늘 내일, 그러니까 수목을 올린다라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살짝 타이밍상
V자 반등을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고 해도 PC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주말을 앞둔 불안감, 항상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에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고 주말에도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조금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금요일에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익절해놓고 관망하다가 또 내려오면 자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9월 11일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9월 11일에 발표되는 CPI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PI가 사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긴 조금 어려운 게 이번에 PP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월 11일 CPI에 대한 조금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여러 가지 엔비디아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 전에 뭐 이더리움이나 지금 이더리움도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가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9월 11일 전까지. 그렇다고 했을 때 9월 11일쯤 해서는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다음에는 5,000달러를 좀 뚫어줄 만한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 쭉 나온다라고 했을 때 V자 반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좀 발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도 올라갔을 때 9월 11일 CPI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또 대형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대형 이벤트 전에는 9월 11일 그리고 이제 9월 17일은 오히려 희망적이죠. 왜냐면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8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도 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고용 쪽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9월 11일 CPI를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9월 11일까지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9월 11일 한번 큰 폭의 조정 이후에 9월 17일 FMC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이런 N자의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9월 중순까지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장 사이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설명을 좀 드렸고 최근에 뭐 드리프트에 대한 이제 코인에 대한 설명도 최근에 조금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봉이고 패턴 자체가 이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틀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뭐 그런 식의 방향을 뉴턴 프로토콜도 이제 보여줬었고 이런 식으로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좀 해준 모습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드리프트도 이제는 뭐 사실상 손절가도 굉장히 조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에 나오기 때문에 683 이번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 저점을 손절 잡고 위쪽으로 한번 발산을 노려볼만 하다. 짧게 1,000원 이전 저점이죠.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1,300원 정도까지의 발산을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조금 주봉 관점에서 이제 반등 관점으로 바라볼만 하고 지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쭉 내렸다가 옆으로 횡보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2,250원 정도 이 저점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라인은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 하방으로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 좀 지켜주면서 상방 이전 저점 이전 고점이죠. 마찬가지로 3,200원 정도 그리고 3,500원 선까지 한번 찔러주는 그림 조금 기대를 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웨이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웨이브도 결과적으로는 재료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난다는 소식과 함께 위쪽으로 발산을 해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저점 121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옆으로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근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되면 좀 빠질 수 있겠죠. 난 빠지더라도 저점 이탈을 안 해주고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드디어 종전 협상 완료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빔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노리면서 조금 홀딩 해보는 전략도 저점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여기 딱 손절 잡고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거죠.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혹은 내년 정도에는 전쟁이 끝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쭉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들 계속해서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크로노스에 대한 강세 최근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도 이렇게 크로노스가 188을 지켜줬을 때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80 정도 혹은 그 윗자리까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88을
지켜주면서 결국 슈팅이 나왔습니다. 189까지 내렸다가 여기서 보시면 189원까지 내렸는데 그 이후에 좀 펌핑이 나왔고, 뭐 트럼프 미디어 쪽에서 이제 크립토닷컴 이제 크로노스를 좀 비축하는 기업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 이전에도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루스닷파이에서 나오는 이 알트 ETF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과 함께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호재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좀 강하게 올려줬고, 비트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사실 딱히 떨어지는 거 없이 잘 이제 방어를 해주면서 계속 조금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슈팅이 이런 식으로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30원까지 좀 찍고 좀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재료가 워낙 좀 강력하긴 하지만은 워낙 또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굳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단타를 치려고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올려놓고 좀 크게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이 272원짜리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고요. 지금 좀 붕 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한번 푹 내려오게 되면은 요 272 정도 손절을 잡고 내려왔을 때 한번 이제 반등 280에서 290 정도에서 반등을 한 번 정도는 이런 식으로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해서 타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나왔고, 재료는 말 그대로 크립토닷컴 체인의 이 코인인데 이 크로노스를 매집해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 CRO 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의 기업을 설립을 하고, 굉장히 이름 자체도 자극적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다가 뭐 트럼프까지 들어가고 거기다 크로노스를 끼워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좀 스트래티지를 표방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기업 이름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할 일은 무엇이냐, 다시 크로노스를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범과 동시에 63억 1300만 개 규모의 이제 크로노스 코인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한 20% 정도에 달하는 물량이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뉴스고 화끈한 뉴스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세력들은 요런 밑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다 사놓고 이제 뉴스를 만들어서 띄워내면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펌핑 시키는 용도로 좀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뛰어들기보다는 뛰어들더라도 확실한 이제 손절가를 잡고 소액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이 크로노스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년도 불장 당시 엄청난 또 펌핑을 보여주면서 1200원도 찍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잡코인 특성상 과거에도 보여줬듯이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는 이런 흐름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2원 정도는 좀 지켜주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길거든요, 손절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로노스를 진입한다 해도 272를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손익비상 목표가를 400원 이상 보고, 그랬을 때 이제 전고점을 뚫는 그런 구간이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전고점 379원인데 이 정도를 한번 뚫어주고 내린다든지 그 정도 흐름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일가에서 건드리는 그런 알트들이 상당히 좀 펌핑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장에 ETF 상품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끼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띌 수가 있고, 특히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 계통의 알트코인들이 ETF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수위라든지 알고랜드라든지 헤데라라든지 이런 코인들 위주로 또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수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눌림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눌림이 나오고 나서 그래도 보시면 3,200원 정도 선 쭉 내려왔을 때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고 나서 주봉으로 양봉이 뜨게 되는 시점부터는 차트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주봉 양봉 뜨는 순간에 저점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으로 또 발산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서 ETF 흐름에 맞게 알트들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